성공 마감 전략 2부 출발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대형주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매수세가 일주일 만에 포착이 된 건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급등하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단에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SK하이닉스만 이 HBM을 공급했다면 이제는 삼성전자까지 이 경쟁에 참여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양강 구도가 펼쳐지게 되는 건데요. HBM 관련주들 아침부터 집중을 받았지만 이 소식 이후에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래반도체가 22%대, TFE가 15.8%대, 레이저셀도 오후장에 갑자기 급부상한 종목이고요. 그 외 종목들, HBM 관련주들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더 테마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관련주 이야기는 많이 드렸는데 패키징 쪽도 집중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패키징 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돌려볼게요. 기존에는 칩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미세하게 만드느냐에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AI의 등장으로 반도체의 판도가 새롭게 뒤바뀌고 있죠. 그래서 미래부터는 얼마나 여러 칩을 겹겹이 쌓을 수 있느냐가 반도체 기술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옆으로 이렇게 붙였다면 이제는 뭐 CPU, GPU, HM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속도는 더 빨라지면서 면적을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이 미세와 공정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후공정에 대한 투자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패키징 시장의 전망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고 단 2년 안에 85조 원 규모만큼 널뛰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글로벌 오사트 업체 점유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전공정에만 투자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후공정 쪽에서는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대만 업체, 미국 업체, 중국 업체를 다 합쳐도 국내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 4%밖에 되지 않는 건데요. 앞으로 이만큼의 비중을 국내 업체들을 좀 채워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관이 협동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나온 기사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패키징 쪽 R&D 사업을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금 200억 원 규모로 R&D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규모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것이고 2031년까지는 5천억 원가량의 이 패키징 사업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있고 오사트 업체들이 있는데 어디냐면 하나마이크론, 심텍, 프로텍 이 세 가지 기업이 이번 협약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프로텍, 심텍도 아침부터 초반에 집중을 받기 시작을 했죠.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 모멘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추후에는 패키징 사업까지 엔비디아의 서비스를 계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을 추진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에도 이 패키징 사업을 공급할 수가 있고요. 왜냐면 그동안에는 이 엔비디아의 패키징 사업을 다 TSMC가 가져갔는데 AI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TSMC가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삼성전자가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실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번에 예산안을 배정을 했는데 AI 쪽보다 반도체 패키징에 더 많은 규모의 투자 금액을 배정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보셨던 그 산자부 R&D 협약식에 참여했던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 베트남 자회사 쪽의 실적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실적 개선을 점점 이뤄내고 있었고 또 하반기부터는 AI 서버 출하량이 급증하면서 실적 개선이 더 뚜렷해질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프로텍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 후공정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거론되는 SLP 반도체도 하반기에 필리핀 법인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캐파를 더 증설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인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HBM 공급 계약 소식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당일에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SK향 공급 계약 체결한 것으로 너무 유명한 종목이고 오늘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HBM 공급 본격화로 이렇게 하반기는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진짜 오늘 하루 만에 8월의 조정분을 모두 다 만회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요? 반도체 후공정 쪽 섹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HBM 관련주들 살펴봤었는데 하나마이크론이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했고 두산테스나, SFP 반도체, 이오테크닉스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이야기 하나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루마이안 이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9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방한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네옴시티 관련주가 시장에서 테마주로 급부상했습니다. 9월 7일에 방한을 한다면 이 대기업 총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올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소식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주인 삼부토건, 한미글로벌, 히림, SY 등등의 주가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좀 재밌게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예산안 배정이 이뤄졌다 했잖아요. 2024년도에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안 올해는 629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200억으로 이 예산을 대폭 증가시킨 겁니다. 이 정책적인 포인트를 참 눈여겨보시면 좋을 게 예산이 이렇게 크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쪽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겠죠. 산자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건설 기계 쪽에 흐름도 정말 좋았습니다. 건자재 모듈러 쪽도 좋지만 건설 기계 쪽도 지금 미국과 신흥국에서 실적을 너무나 잘 지켜주고 있었는데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북미나 유럽 쪽에서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 성장했고 HD 현대 건설 기계도 신흥시장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였습니다. 북미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지역 그리고 남아메리카 쪽 지역도 계속해서 이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건설 기계 업체들이 실적을 잡아간다라는 점도 포인트를 잘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체크해 드릴 포인트가 인도 쪽 인프라 투자, 인도네시아 쪽 인프라 투자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벽산과 삼목 S폼, SY 이야기 드리면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렸거든요. 이에 대한 재료들이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9월 7일에서 8일 사이에 인도네시아 방문 예정이니까 이 수도 이전 사업에서 어떤 수주 계약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잘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